자, 공시로 보는 종목 두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공시생 팀장 장우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놓고 보니까 게임도 또 시세를 쭉 분출하고 있고요. 좀 돌아 SK하이닉스는 벌써 지금 5%대 여러분 상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울고 있는 좀 업종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오를 수는 없고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이고 또 다른 하나가 철강입니다. 이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번에 한미 관세협정 타결에도 혜택을 전혀 못 받았는데 첫 번째 종목이 대한유화예요. 네. 대한유화. 지금 화학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뇌리에서 완전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한유화는 좀 어떤 공시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5% 오르고 있고요. 네, 대한유화는 대한유화도 나쁘지 않은데 네. 저는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화학, 철강도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럴까요? 있는데요. 네. 대한유화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9,099억 원. 컨센서스랑 거의 유사한데 영업이익이 42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어요. 네, 좀 159%를 상회하고 컨센서스의 상단 있죠. 상단 대비해서도 41%를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건데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한유화는 울산에 이제 화학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최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화학공단,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 화학공단이 좀 오버캐파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감축, 감산을 얘기했었고 중국도 지금 감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네, 지금 도입하려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도 돌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점점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화학 기업들 간의 재편이 이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부채 비율이 26%밖에 되지 않고 뭐 자산 재무 구조가 자본 총계가 2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 8천억이니까 PBR 0.4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재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유화를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죠. 그러면 재무 구조가 탄탄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오히려 대한유화는 실적이 더 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단기 현재 실적을 본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일단 이번에 크게 작용을 했는데 하나는 한주라고 해서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 회사가 이제 5월부터 연결이 편입이 되는데 LNG 발전을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연결로 연간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실적이 잡히면서 실적이 개선된 거 플러스 이 회사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나면서 또 감가상각 기반 분기로 한 160억 정도 플러스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았다. 이거는 한 주랑 이 두 가지 이슈 이외에도 본업에서 좋았다는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회사에서 공식 코멘트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본업에서 좀 더 개선되는 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은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대한유화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 전체도 한번 이야기해 주죠. 대한유화는 지금 독보적이에요. 화학 전체에서. 근데 뭐 나머지 화학주들은 좀 슬프기까지 한 모습인데 앞서 우리 전자공시생 팀장께서 장우진 팀장은 지금 혹시 화학 정도는 구조조정이 이제 본격적이니까 약간 저가 매수 타이밍 바닥 찍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한데 저는 미국에서도 보면 최근에 화학주들이 갑자기 급등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면은 분명히 화학주들은 좀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되면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좋아질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부양책들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부양책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부양책들이 가동된다고 한다면 뭐 지금 보면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일부 이제 피복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화학 제품이 들어갈 거고 이런 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이 또 올라갈 거고 중국도 부양책이 들어온다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완전히 또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 공부를 해두고 조금씩 담아가긴 좋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담아두고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지금 저기서 하나솔루션이 5%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화학 대장주이긴 한데 태양광들이 좀 가서 가는 거라는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기업은 태성입니다. 약간 모듈, 뭐 기판 모듈 이런 쪽인 거죠? PCB 기판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CB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화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은 7천억대. 근데 이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현재 굉장히 비싼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최대 주주 그 김정욱 대표이사가 12만 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30억 원을 모두 투자했어요.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왜죠? 네, 비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죠. 네. 왜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냐? 여기 보시면 PER이 지금 100배네요. 맞습니다. 네, 100년치 영업이익을 좀 땡기고 있는데요, 순이익을. 그렇죠. 당장 보이는 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산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기판 관련된 시각 장비 개발. 그러니까 시각? 그렇죠. 네. 근데 유리기판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태성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더 큰 건 사실은 복합 동박 장비라고 하는 2차 진지에 관련된 장비입니다. 예.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2차 진지 응급 집 전체에 동박을 쓰고 있잖아요. 그 예. 그러니까 구리를 얇게 갈아서 이걸 포일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구리가 가격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네, 그 부담이 이미. 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2차 진지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동박집 전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게가 더 무거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운데 필름에다가 동박을 도금을 해서 동박 집 전체의 역할을 하는데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싼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개발했다는 거죠. 근데 작년 7월에 보면 CATL이라고 글로벌 배터리 탑티어한테 벤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고 이게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시가총액 규모는 지금 봤을 때 7천억인데 투자 규모가 1,000억 정도 돼요. 대규모 투자를 들어가고 이 투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장비 캐파가 총 1조 정도. 근데 이 중에서도 복합 동박 관련된 장비만 한 6천억 정도 캐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5년에서 27년까지 투자가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증설 중에 있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걸 위해서 증자까지 하다 보니까 반토막이 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는 최근 증설 발표 이후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30억 원을 매수했고 그리고 이번 주 11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기업 IR을 합니다. 근데 기업 IR을 하기 전에 지금 대표이사는 장내 매수를 했고 또 기업의 설비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 자체는 대표이사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번 주 금요일에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설비 투자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 1조 캐파 중에서 6천억이 복합 동박이라고 했다면 네네. 한 3천억 정도는 유리기판 관련된 시각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PCB 장비는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캐파가.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게 복합 동박 장비와 유리기판 쪽이기 때문에 네, 유리기판 쪽에서도 보면 유리기판이 깨지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식각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해야지만 유리가 깨지지 않는데 그런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태성의 어떤 가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가면 이제 복합 동박 쪽 라인이 하나 있고 기판 쪽으로 가면 유리기판 식각 두 가지인데 오늘 갖고 온 공시는 이 대표가 장내 12만 주를 네. PER 100배인데도 샀다라는 것은 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네, 샀다. 담보대출까지 받았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 로봇이 전체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 쪽에서는 웬만한 거 눈 감고 찍으면 한 5%, 7%고요. 15%, 20%짜리 종목들도 T로보틱스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방산도 현재 나쁘지 않거든요. 자, 좀 더 자세한 시황과 투자 방법 이어서 주도주 투자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